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 반도체 계열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대학, 저희 계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꼭 저희 대학과 저희 계열이 아니더라도 전기, 전자,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고로서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 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계열, 특히나 이제 저희 계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입학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계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대학이 아무래도 취업에 특화된 대학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하나 미리 배워두시면 좋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왜 외국어냐? 외국어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보통 영어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반드시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 또는 뭐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배우셔도 되고, 제2외국어를 하나쯤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취업에 있어서 본인 스펙에 가장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나면 이제 글로벌 존,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충분히 외국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고등학교 때 이과이셨던 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답변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물리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전기, 전자, 회로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전 문과고 이제 뭐 이과 쪽도 아니고 뭐 외국어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격증 하나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반도체 계열이 아니고 이제 전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산업 기사나 아니면은 뭐 전기 기능사, 뭐 그런 걸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저희 반도체 계열 같은 경우에 반도체랑 밀접한 그런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저희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통신 쪽 자격증을 따시거나 아니면 뭐 위험물 관리 산업 기사 또는 이제 다른 안전을 취급하는 그런 자격증, 그런 것들을 이제 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반도체 공정에서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그 공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굳이 이제 자격증을 따시는 걸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위험물 이런 쪽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산업 안전 그런 쪽을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물론 이걸 그냥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입학 전에 전기, 전자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 전기 그리고 또 전자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전기라는 걸 떠올려 보면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서 TV, 뭐 요즘은 TV 잘 안 보시고 컴퓨터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은, 뭐 유튜브 보는 것도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뭐 노트북, 컴퓨터, 이것도 다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도 다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러한 전자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이제 공장에서 만들겠죠. 이 공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뭐 기계, 뭐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쓰이는 그런 과정들에서도 다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가로등, 그리고 낮이라도 이제 신호등,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는 생활을 가능하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럼 이제 전기와 전자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면요, 이제 국어사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전기라는 게 뭐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다, 뭐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소립자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교로 오시면은 저희 교수님들께서 또 수업을 굉장히 이제 쉽고 정말 재미있고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질량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기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기 기원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전기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호박이 나오죠?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어느 한 과학자였나 철학자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호박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었대요. 호박을 이제 깨끗하게 닦으려고. 근데 이제 호박을 딱 닦다 보니까 뭔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전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 발견한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기를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이라고 하죠. 일렉트릭. 영어로는 일렉트릭이라는데 고대 그리스어로는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요, 일렉트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게 호박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호박이란 뜻이 이제 일렉트루눔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현대 영어까지 넘어와가지고 전기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예, 이런 기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이제 저희 전기를 발견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 오기까지 여러가지 기술이 발견이 되고 또 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거쳐서 만들었을 텐데, 그 실험은 어떻게 했느냐? 과연 전기와 전자는 실험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 도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 공급 장치입니다. 직류 전압 공급 장치죠. 이 장치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는 요 레버들을 돌려가지고 전압을 인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압을, 보통 이제 저희 교내에 있는 거는 0.1V부터 시작해가지고 31V인가 2V까지 인가시킬 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실험 실습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때 요 직류 전압 공급 장치로 인해서 이제 실험 내용에 적혀 있는 뭐 9V나 뭐 10V 뭐 이런 걸 좀 많이 인가시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뭐 전압만 인가시켜주면 안 되겠죠. 얘가 전압은 얼마인지, 전류는 얼마나 흐르는지, 저항은 얼마인지 그걸 측정을 하려면 측정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멀티미터입니다. 이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식도 있는데 요즘 보통 디지털로 많이 씁니다. 물론 학교에서 아날로그도 다 가르쳐 주겠지만 보통은 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요 손잡이를 돌려서 제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전류, 그리고 저항, 전압 세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고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예, 바로 이 전선 집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전선 집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요 직류 전압 공급 장치에다가 걸어줍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 예, 이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그 회로들을 제가 직접 이제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뭐 가변 저항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브레드보드 위에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버스 영역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그라운드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C 영역이라 해서 이제 보통 여기다가 이 IC 영역에다가 보통 이제 회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금속 클립이 이제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A, B, C, D, E라는 이 하나의 행이 있잖아요. 요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저항을 꼽았는데 이렇게 저항을 꼽았는데 뭐 여기에다가 점프선을 또 놔둔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저항을 놔뒀는데 여기에 점프선 하나 놔두고 여기에 또 저항을 하나 설치한다.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 저항을 하나 설치하셨으면 그냥 여기 하나 또 설치하셔도 여긴 이어진 거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전선 집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각각 해당되는 거에 연결을 해서 요 브레드보드에 만약에 이제 저항을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여기에 뭐 플러스 집계를 집는다든지 여기에 뭐 마이너스 집계를 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선 집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전선 집계이긴 한데 요 앞에 요 주둥이 부분이 악어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악어 집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뭐 악어 집게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실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런 측정 기구들 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으니 다음 시간에는 전류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전압이란 무엇인가, 뭐 저항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